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나패스고요. 아나패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패스가 주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은 결국 이 티콘과 테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티콘과 테드가 어떤 걸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디스플레이는 DDI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화수를 조절해가지고 색상을 나타내도록 해주는 부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티콘이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는 드라이버 IC와 DDI에 전달 전송되는 데이터형을 조절함으로써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티콘이라는 거는 LCD와 OLED 모니터에 이런 패널에 탑재되어 있는 DDI에 전송되는 데이터형을 조절해가지고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콘 같은 경우는 결국에 DDI 칩을 제어하는 칩으로서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의 브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나패스가 결국에 이 티콘과 테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하냐 보게 된다면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이 LCD에 대한 매출은 현저히 작고 OLED양 티콘과 테드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아나패스가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LCD를 양산했던 시절에는 이 LCD양 티콘에 대한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았지만은 옆에 보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LCD에 대한 사업을 전면 철수하고 OLED를 강화함으로써 이 아나패스도 OLED용 티콘 전환으로 가속화해가지고 현재는 이 OLED형 티콘 매출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나패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티콘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패스에 대한 이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은 2023년도 매출이 2022년도보다 약 6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든 부품 업체든 장비 업체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나패스는 흑자로 전환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거죠. 결국 아나패스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3년도에는 이 OLED에 대한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매출액을 올려줬고 이 꾸준하게 매출액을 올려주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티콘과 테드를 납품했기 때문에 아나패스도 이제 영업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나패스는 삼성이 얼마나 패널을 낮추라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3년도에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 속에서도 꾸준한 패널 점유율을 통해서 흑자를 얻었기 때문에 아나패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나패스가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기사일까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아나패스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용 DDI를 공급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기사 내용 살펴보게 된다면은 디스플레이 티콘의 주력인 아나패스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용의 OLED용 DDI를 납품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FE 생산 물량은 계획은 수백만 대다. 그래서 아나패스의 연매출 1,000억 원 회복에도 총신호가 켜질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업계에 따르면 아나패스는 올 여름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OLED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인 테드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거죠. 이제 디스플레이 티콘이 주력이었던 아나패스가 이제 올 여름쯤에 나올 S24 F용 DDI까지도 공급하다 보니까는 아나패스에 대한 매출액이 23년도보다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의 기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패널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상반기까지를 보게 된다면은 중국 기업의 저가 OLED 패널과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카웨이나 비보나 오퍼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반기 출하한 패널 총 출하량이 이제 23년도 1, 2분기보다는 조금 소폭 줄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2024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는 즉 신제품에 대한 효과를 힘에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24년도 하반기쯤에 조금 더 많은 패널을 출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많은 패널에 대한 출하량과 아나페스는 갤럭시 S24 FE에 대한 DDI 공급까지 예정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제 전년 대비보다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아나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페스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일단 주봉상에서 이제 28,000원 근처까지 왔었지만은 결국 이 28,000원 부근은 이제 강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저번 주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가격 부근이 22,7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22,700원 부근은 이 매물대 지지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21,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에서는 조금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봉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이제 주봉상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가긴 했지만은 이제 일봉에서 봤었을 때 이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평선인 5평선과 10평선, 20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20평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60평선과 데드 크로스 났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조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나페스가 이런 21,000원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난 25,000원 부근에서는 소폭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 시나리오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은 여기서 소폭 눌림이 오더라도 24,000원 부근은 잘 지켜준 다음에 다시 반등이 왔었을 때 25,000원 부근에 강하게 뚫어주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소폭 28,300원 부근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간 만큼 큰 상승분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이제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이 21,000원, 22,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꼭 이 반등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아나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22,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 25,000원 부근 하락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 2만 원 부근을 이탈할 때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감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페스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매출액이 더 나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